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예, 주말 동안 있었던 정치 현안을 다루는 시간 정치 토크.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두 분 다 원칙주의자들 맞으세요? 앞에서 우리 정치 덕후 김민하 평론가가 그렇게 평을 하고 나가셨는데. 네, 원래 이제 그 원칙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예.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입장을 견지하려고 노력하고 민주당의 있습니다. 대표 원칙주의자 김용태 의원도 미래통합당의 대표 원칙주의자 맞으세요? 예, 이하 동문입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그 이야기는 좀 하도록 하고 우선은 코로나19가 이번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은데 두 분은 뭐 정치 지금 지역구 현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누구보다 민감하게 지금 네. 민심들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여당이 대응을 잘 못하면 아주 괴멸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방역 당국이 노력하고 의료진이 헌신하고 또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확진자보다 그 병이 나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변화하고 있고 예. 또 세계적으로 언론을 봐도 한국에서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매우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로 봐서 그 지금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지만 안심할 수 없는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팬데믹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 네. 또 대구나 구로 등등 서울 등등에서 이렇게 그 집단 감염 사태가 산발적으로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고.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얼마나 잘해 나가느냐 예. 여기에 따라서 총선에 영향을 미칠 텐데 총선 영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말 겸손하게 이번 선거운동도 임하고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한 그건 물론이죠. 정부 여당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그건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마무리를 잘 짓는 일이고 정부 당국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예. 방심하면 안 된다. 이 예. 말씀 분명히 드리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심이 부를 그 화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몇 번 지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태에서도. 예.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는 것을 정부 당국 국민들이 정말 명심하시고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방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예.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공격했던 건 국민의 안전이었죠. 이제 코로나19의 2차 공격은 결국 국민의 고용, 즉 해고와 이 싸움이 될 겁니다. 경제 문제. 인생, 예, 그래서 인생.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이 정부 당국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느냐 그리고 우리 정치권도 이 정부 당국의 스탠스에 대해서 만약에 잘 가면 예. 당연히 거기에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잘못된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총선에도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제 민생, 경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재난 기본소득.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쨌든 상황이 어려워졌으니 국민들한테 뭔가 현금으로 좀 지원을 해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네, 우원식 네, 의원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결국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있는 자리,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거는 국민들의 민생이거든요. 맞아요. 정말 현재 저도 노원구에서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면 예.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전에 IMF 또 그런 그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네. 공포 여기에 버금가는 더 이상 가는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재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기본소득이 전 국민이 피해 대상이 된다는 관점에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효과와 찬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 논쟁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허. 그런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예. 성격은 분명하게
재난 극복 수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가 그때- 다른가요? 재난 극복 수당과 재난 기본소득?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철학이 있거든요. 국민 모두에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주는, 다 주는. 근데 그때 IMF 때나 이때와는 좀 다른 거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미치지만 네. 자영업이나 네. 비정규직 노동자나 이 관광이나 운수나 이런 쪽 서비스 쪽에 더 집중적으로 피해가 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피해가 더 집중적으로 가고 있는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피해가 집중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방식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현금 방식이 맞다고 보세요?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에 네. 그런 부분에 그런 특히 그룹에 3월, 4월이 한계 상황에 올 수 있습니다. 지금 3월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 예. 자영업이나 이런 데가 벌써 1월, 2월을 거치면서 2달, 3달이 거의 경제 활동이 중단된 맞아요. 상태를 거쳐가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꼭 현금뿐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현금으로 지원한 직접 지원. 직접 지난번에 지원. 포항에서도 이 가구가 파괴되는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했지만 네. 가구당 100만 원씩 직접 지원한 그게 그런 제일 경험이 효과적이라고 있거든요. 보세요. 빠른 효과가 나타나요. 빠른 효과가 나타나죠. 빠른 효과. 그러니까 피해가 집중된 곳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현금 지원까지 포함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김용태 의원님. 재난 기본소득은 절대 반대입니다. 어리석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차 대전은 예.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 전쟁이었다고 하면 예. 코로나 2차 대전은 고용을 위한 해고와의 전쟁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20% 내외의 고용에 머물러 있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게 국민의 70%를 넘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타격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소상공인, 그렇죠. 자영업자, 이 중소기업입니다. 예. 이분들 사장님들 타격 입었지만 사장님들보다 더욱더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입을 사람들은 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예. 자, 이분들이 사장님이 망하면 당연히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국민의 70% 해고당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100만 원을 국민들한테 나눠줘서 지금 당장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이 사장님들이 망하면 그 향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예.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도산 폐업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돈을 지원을 하자. 지원을 해야지만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연후에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해서 거기에 되어 있는 국민 70%가 안정적으로 예.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예. 여기에 그 소요되는 예산은 뭐 기본 재난 기본소득 규모 네. 뭐 11조 얘기하는 분도 있고 50조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더 쓰자는 겁니다. 50조가 아니라 100조라도 저는 써서 이 지금 상황 돌파해야 되고 대신 돌파하는 방식이 네. 향후 이 국민들이 해고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안정적인 임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위해서 다른 거예요? 우원식 의원님 말씀하신 피해 집중될 그룹에게 현금 지원하자라는 것과 김용태 의원님께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뭐예요? 자, 뭐 우원식 그 의원님은 조금 저하고 방향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예. 내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지만 예. 저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 소상공인 예.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죠. 그 현금 지원입니까? 그건 아닙니까? 현금이든 그러니까 뭐든. 저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예, 그것이 바로 저는 보조금 그다음에 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인하해 드리는 건데 왜 네네.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예. 감세이기 때문에 뭐 늦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경제 이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말씀이고 왜냐하면 이 기업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법인세나 이런 걸 내기 위해서 네, 자기 네. 매달 버는 영업이익의 일부를 계속 떼어놓죠. 비축해 뒀거든요. 예. 근데 그 돈을 지금 당장 쓰실 수 있도록 연말에 안 내도 된다. 이 돈을 세금 영업이익 감면이 제일 빠르다. 그렇죠. 영업 세금 감면이 제일 그 빠르다. 영업이익 그 알겠습니다. 부분은
정치권을 반드시 이쪽으로 돌려서 예. 고용을 유지해달라. 예, 이 예. 방식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다 의견이 조금 비슷하셔서 제가 오히려 그럼 반대쪽의 의견 좀 제가 들어볼게요. 조금만 더 얘기를 그러세요. 하면 의원님 짧게. 그러니까 이제 고용 노동의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그 이외의 부분들이 있어요. 자영업의 경우도 보면 300만 자영업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자영업의 3분의 2가 비고용 자영업입니다. 1인 자영업이에요. 예, 예. 그런 분들은 고용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고용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되고 그 자영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 이외의 문제, 그다음에 이 계절별 실업, 그러니까 지금 실업돼 있는 사람들 이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특히 여러 부분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만 그중에 1차적으로 공격을 받는 데가 이 서비스 업종,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예, 예. 그런 어려운 분들이 더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의 알겠습니다. 문제도 우리가 같이 검토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제가 뭐 반론을 더 안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뭐 다 피해 집중된 그룹에 좀 집중하자는 의견은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다만 김용태 의원님은 소상공인 그러니까 업주들 위주로 집중을 좀 해줘야지 고용이 유지된다는 쪽이시고 우원식 의원님은 그 아래 직원들까지 다 좀 직접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쪽이신 것 같아요. 고용뿐만이 아니라 예, 1인 사업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더 예, 심각하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정치권에 계속 활발하게 논의가 좀 될 것 같고 각 당 이야기로 가보죠. 각 당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비례연합정당, 네. 민주당 결국 참여 쪽으로 결론이 금요일에 났네요. 네, 네. 예, 원칙론자 우원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꼼수 대 꼼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원래 이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이 선거 트랙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253개의 지역구는 대형 마트들 간의 싸움입니다. 승자 독식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비례가 있었던 연동형 그거는 3% 이상 받은 정당, 소수 정당부터 큰 정당까지. 그러니까 모든 경쟁자들이 다 같이 가서 붙는 거기 때문에 대개는 대형마트들이 이기고 3% 이상의 소수 정당들은 조금씩 그 의석을 가져가는 예,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골목 상권 만들자고 하는 게 요번 그 선거법 개정의 취지였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 소수 정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건데 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대형마트 가지고 골목상권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먼저 취지를 훼손해 버려 네, 그렇게 형태를 했는데 훼손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두면 30개 중에 20개의 의석을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 다 가져갑니다.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예. 소수 정당이 거의 뭐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있는 소수 정당들과 함께 일테면 마트 연합회, 마트 연합회?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걸 만들어서 어허. 이 소수 정당과 함께 이 원래 예. 연동형이 지키려고 했던 소수 정당의 몫을 함께 만들고 지켜주자는 그런 취지의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마트에 맞서는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 연합회를 만들고 우리가 대형 마트로 비춰지면 안 되니까 의석을 뒤쪽으로 배치해서 소수 정당의 의석을 보장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연동형 선거제로의 그 요번에 도입 취지를 예. 살려내기 위한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제 참여 안 하기로 했고 역시 이제 조그만 소수 정당인 정의당이 참여 안 하기로 했고 민생당도 지금 참여 안 한다는 쪽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가 가고 있어서 만약 두 당이 다 빠져버리고 나면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네. 다양한 당들이 다 참여한다 여기는 좀 어긋나는 건 저희는 아니냐? 이제 정의당이나 민생당도 다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예. 비례 의석 내지 말고 지역구에서 열심히 하고 비례 의석으로 낼 그 정당 지지는 소수 정당으로 보내줘라 이런 얘기인데 그건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 찍고 싶은 사람은 그냥 어떤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을 찍습니다. 예. 그러면 연동형에서 파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정의당이 좀 더 깊이 논의를 해서
내일 모레까지 대개 이제 시한을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요? 한 참여 가능성이? 수요일까지 그 뭐 기본적으로 참여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걸 존중합니다만 예. 전체 예. 그 개혁 진영의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는 같이 하는 게 좋다고 희망 보고 사항입니까? 가능성이 진짜 있습니까? 저는 희망사항이긴 한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원하는 그 정의당 당원들 중에서도 예. 이렇게 가자는 또 주장이 간단치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충분히 논의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구구한 변명에 구차한 말 보태지 않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게 다만 한 가지 예. 지적할 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왜 정의당과 민생당이 민주당한테 약속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는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판단하실 거고요. 민주당이 우리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뭐 원색적으로 뭐 비난했던 거 제가 여기서 얘기 따로 않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지적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다. 첫 번째는 그 미래통합당 그 후보나 그 당직자들 그리고 당원들이 그 지역구는 미래통합당 찍고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 찍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 선거법 위반이다. 현재 정당법상.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 앞으로 그런 행태를 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비례연합입니까? 아직 이름이 정확히 예, 나온 것 같지는 하여튼 않습니다. 하여튼 민주당의 일종의 위성정당, 자매정당을 만들 텐데 그거 어떻게 하실지. 왜냐하면 우리 그 미래통합당한테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또 하나는 그 우리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그 비례대표 공천에 관여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예. 가만히 안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고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한성규 미래한국당 대표하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 만난 것 자체도 뭐 공천 논의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면서 고발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 지금 민주당은 아예 민주당에서 공천 그 비례대표를 7명 뽑아가지고 예. 그 위성정당 민주당이 위성정당 비례대표 정당에 7명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순번도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뒷번은 몇 번. 뒤로 배치하겠다. 이러한 공천 개입이 아니라 공천을 완전히 주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원식 의원님, 이런 게 이건 선거법 답변을- 위반이라고 그 미래통합당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예, 않아서 좀 어떻게- 빨리 의원식 의원 답변 듣고 김용태 의원님 또 마무리 그러니까 답변 이제 듣고 이것의- 그래야겠습니다. 이것의 근본은 연동형이라고 하는 그 소수정당 몫을 보장하자는 게 선거법 개정의 원칙이고 취지입니다. 거기에 누가 근접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골목상권을 침탈하는 대형마트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연합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마트연합회를 만들어서 근데 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그 부분을 똑같이 지금 민주당도 근데 하는 거 아닌 거냐에 그런 대한 부분에 답변? 대해서 선관위에서 그 저렇게 위성정당 만드는 것도 괜찮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미래한국당 인정해줬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래서 하는 그런 거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예. 그 위성정당을 선관위가 예. 허용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선관위에서 허용을 했기 때문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아하.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또 반론을 듣기보다는 김용태 의원에게는 미래통합당 질문을 제가 한 가지는 좀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김 의원님. 김종인 전 대표 선대본부장으로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오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경제 재난 상황 예.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이 대량 해고에 대한 위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통합당에 정확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김종인 그 박사야말로 자타공이라는 경제 전문가이시고 사실 저희 당은 이제 선거에 뛰어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뭐 각자들 현장에서 소대장 역할밖에 못합니다. 저는 우리 김종인 박사가 우리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다른 부분보다도 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우리 미래통합당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와 방향에 입각해서
해법을 국민들한테 제시하시면서 예, 예. 무언가 이 불안하신 국민들 마음, 경제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근데 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 봐가지고는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거 아니에요, 당내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황교안 당 대표하고 예. 김종인 박사하고 잘 만나서 예. 이번 선거 에서 여러 가지 뭐 쟁점들이 있는데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불안 씻어줄 수 있는 김종인 박사의 해안을 기대합니다. 근데 경제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당 안에도 많으시잖아요. 굳이 김종인 대표를 꼭 그분들이 모셔와야 다 지금 되는. 이제 선거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아. 일선의 소대장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아하. 선거를 지휘하는 이 총 지휘자는 선거 경험도 있고 이런 분이 다른 왔으면 분이 좋겠다. 하시는 게 뭐 그런 저는 말씀. 적절하다고 될 것 생각합니다. 같으세요? 결국 우여곡절 뭐 있겠지만 결국은 이분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오실 것 같습니까? 저는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거 특히 경제 아니, 부분에 희망이 대한 아닌 전도를 가능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죠. 예. 자, 우원식 의원님 이제 마무리 발언 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 저희 당 대표였잖아요. 그러셨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저도 이제 민주화 운동에서부터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노선 이거는 함께 했던 사람이 아무리 섭섭하게 해도 그거는 저의 철학이고 저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김종인 대표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철학과 길. 아니 그러고 보니까 탈 진영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다 가능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탈 경제 진영이다. 민주화라고 하는 예, 게 예. 진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국회에서 봐서도 김종인 대표의 핵심은 경제 민주화인데 글쎄요. 그동안 국회에서 그동안 제가 쭉 해왔던 걸 보면 네. 그 전혀 다른 노선 아닌가 싶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정치 토크는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